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리입니다.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는 다시 한번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의 하락 마감을 씌웠습니다. 전일장 거래소 시장은 2030포인트 다시 한번 연고점을 높여가면서 코스피가 박스피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한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막판에 기관의 매도 공세로 전강후 약의 장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가 더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 유입과 함께 실적에 대한 신뢰감 회복 그리고 중국의 경기 호조까지 뒷받침돼 줘야 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박스피 탈출에 대한 시점은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시장 오전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아쉽게 2020선 내주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장 다시 한번 그 부근에서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좁은 레인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강보합권에서 2019포인트에서 오늘장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꾸준히 우리 시장에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359억 원 정도 사주고 있고요. 전일장 막판에 기관의 매도 공세가 거세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기관이 오늘까지 16거래일째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으면서 시장 계속 하방으로 이끌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도 물량을 보태주면서 양매도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혼조 양상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장 쉬어가는 움직임, 전일장 소송 악재에 불구하면서 1%대 하락 마감을 지었던 SK하이닉스 개장과 함께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 한번 하락 반전한 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강포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네이버도 강포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혼조 양상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쉬어가지만 우선주는 오늘 강포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신한지주까지 강포합대, 기아차는 오늘장에서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0선 안착 후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먼저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563포인트까지 끌어올리면서 강포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 잘 가다 보니까 이제는 600포인트 시대도 머지 않았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조금 다른 그림 엿보면서 기관과 외국인 동시 양매도 나와주고 있고요. 개인만 88억 원 정도 순매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총 사기 종목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인데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강포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CJ 오쇼핑이 오늘 2%대 낙폭이 나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강세 움직임, CJ E&M과 다움은 1%대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가 오늘장에서도 2% 오르면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까지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JN도 2%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시총 상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GS 홈쇼핑과 동서만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29원대에서 하락 압력 받으며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까지 이거래일 연속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월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내고 물량 출회와 함께 하지만 하단에서는 결제 수요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1020원대 후반대에서 좁은 레인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선상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선윤 멘토님은 오늘장 실적 확인 후에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터리 달아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황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 이끌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오늘 지수가 잘 움직여 주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이번 주 내내 실적 확인 후에 확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오늘도 꾸준히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흐름 자체가 막 튀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증시가 어제 시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조금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어제 좀 가는 듯 싶었는데 도로 빠졌단 말이에요. 네. 오늘 시장 어찌 보면은 매수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적이 확인된 이후부터 해서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와주면서 또 하나 3분기 실적 기대감이 같이 잡혀있는 그런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도 위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하게 시장 분위기 자체가 재미는 없는 모습이에요. 수급적인 부분 체크를 해드리자면 현재 이제 기관들이 계속적인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 외인은 좀 반면에 조금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 최근 들어 포착이 되고 있지만 확실하게 바닥권에서 또 크게 흔들리진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자, 현재 보자면요. 기관들은 7월부터 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자, 외인은 거의 반면에 7월 14일 하루를 제외하고서는 이때도 있네요. 그리고 네. 이틀을 빼놓고는 계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반면에 개인들은 약간 엇갈린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기관이 계속 내다 팔아치우고 있는데 지수는 많이 안 빠져요. 외인들이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인데 기관들이 이 타임에 좀 도와주면 어떨까? 자, 외인들은요. 올해부터 해서 계속 주식을 웬만하면 사주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팔더라도 그냥 계속 사는 분위기 유지하고 있어요. 외인들이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자체를 2000포인트 초반에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시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들은 지금 단타 친다 정신없는데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관들 다시 돌아오는 날 분명히 올 거예요. 크게. 그 포인트 잘 보십시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재 기관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은요. 정말 중요한 시장의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 맞춰보시고 조금 대응해 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3분기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미리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기관이 매도 공세 펼치고 있지만 기관이 중점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종목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노 멘토님,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한 베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천천히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확실한 종목군에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 그렇게 하셔야만 또 수익이 나는 부분이고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 특정적인 업종, 그리고 섹터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업종군과 섹터를 좀 더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수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박스권 상단 자체에서 지금 움직입니다. 그죠? 그리고 돌파는 이미 나왔습니다. 돌파는 나왔고, 그냥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달려가는 시장입니다. 무조건 달려가는 시장 안에서 우리의 심리 자체를 조금 억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자, 힌트 드리면, SK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죠.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면서 어떤 종목군들이 선반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반도체 분야가 선반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 다음에 또 실적 발표는 어디냐? 그래 또 전자업종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인해서 꾸준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화학주라든지 정유주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2분기 실적이 과연 어떨까요? 지금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눌러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종목군들 절대로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확실하게 돌아서고 평균치를 올릴 때 그때 우리가 매수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마음 급히 섣불리 시작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러다 보면 무리한 투자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종목에 투자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그러한 관련된 업종들 공개하셨다고 하니까 오전 9시에 진행이 되는 이상로 멘토의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상주 매일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까지의 수익률은 어떤지 확인해 보죠. 먼저 김선유 멘토의 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CJ 오쇼핑, 차 바이오텍,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종목은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LG전자와 UIL, 그리고 UIL은 3%의 강한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레드캡도요. 네,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김선유 멘토님 58.3%의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상로 멘토님 40.1%의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분의 선상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김선유 멘토는 리을이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시읒이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 다 선상주를 공개하셨는데 먼저 김선유 멘토의 선상주 힌트부터 받아보도록 하죠. 자, 이 종목으로 제가 올해 20%씩 3번 먹었습니다. 네. 방송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냥 아시죠?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20% 3번 먹었습니다. 또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20% 이상 3번의 수익률을 안겨드린 종목 더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는 한 몇 % 정도의 수익률 나타낼 수 있을까요? 먼저는 10% 정도 생각하고 네. 있어요. 많이 조금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가격까지 안 내려와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실적과 수급은 배신하지 않을 종목이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과 수급이 배신하지 않은 종목이고 이번에도 높은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리을이 들어간 종목 지금부터 잘 찾아보시고요. 이상로 멘토님 오랜만에 되게 긴 이름의 종목명 들고 나오셨어요. 시읒이 들어갔나요? 네. 이 종목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저희 고객분들 96% 먹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팔고 나니까 더 올랐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 부분 자체는 시청자분들하고 좀 더 공유를 하고 그리고 공개 방송에서도 좀 더 널리 알리고자 이 종목 정말 좋다. 그런 모습을 알리고자 제가 일부러 조금 챙겨왔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의 가족분들이 96%나 이 종목을 사드렸다고 하니까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시읒이 들어간 종목명 지금부터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두 분의 선상주들이 그리 오래 보유하지 않고 빠른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익 실현한 종목 5가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님, 삼성 엔지니어링 3.2%, 이지바이오 12.3%, 한국항공우주 6.2%대 평균 수익률이 꽤 높습니다. 높은 수익률 시청자분들께 안겨드렸습니다. 이상로 멘토님도 대단합니다. 유성기업 10%, 현대 BNG스틸 6%, 대유 신소재도 4%대 높은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잘 보셨죠? 저희가 매일 선상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저 종목 언제 사야 하나, 언제 팔아나 하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궁금증은 선상클럽 전후로 배치가 된 무료 방송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전 9시부터는 이상로 멘토가 진행하는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유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참여해 보시고 정확한 가격 전략과 함께 높은 수익률도
정보도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지금부터 궁금하신 종목명과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죠. 네, 오늘은 넥센타이어 매도해도 될까요? 3261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 김선윤 멘토님 수급 및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 역시 반등 추이에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넥센타이어 매수가 15,800원과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요. 두 분 다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김선윤 멘토님. 네, 최근에 좀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쪽에서 최근에 이제, 강관 쪽에 대해서 반동품 관세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어 관련주 중국 타이어 업체들도 같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업체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희소식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줍니다. 자, 7월 달부터, 거의 7월 초부터 해서 매수한 물량을 한번 체크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7월 1일부터 보겠습니다. 자, 7월 1일부터 기관들이 현재 87만 주 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볼게요. 7월 1일부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을 그어보자면요. 요 포인트부터 해서 기관들이 현재 요 포인트 구간까지 해서 매수를 해줍니다. 자, 기관들은 이 바닥에서 요 구간대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현재 매수 박스권 상단이긴 하지만 흐름을 볼 때 현재 구간대 자체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 게 수급 꼬임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적인 매수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시장에서 살펴봐 드리자면은 아직은 잡히는 건 없지만 오늘 현재 주가 흐름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거, 기관들이 좀 더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에 위태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오늘 현재 딱 시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매도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 무늬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오후장이나 내일 정도로 매도가 나온다면 그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제가 팔지 마시라 말씀드릴 테니까요. 가져가시고 만약에 상승 분위기 도출이 될 경우에는요. 이 종목 17,000원까지 1차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17,000원 말씀드려볼 테니까 그 포인트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다행히 수익권에 계신데 좀 더 이익 실현 고점을 높여가 보시고 좀 더 들고 가 보셔도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 이렇게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단골 종목이네요. 삼성 SDI 매수해도 될까요? 5341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매수하지 말자 수급과 반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매수해보자 긍정적인 여건이 개선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5341님 제가 번호가 익숙해서 살펴봤는데 어제도 계양정규로 문의 주셨고 최근에도 코콤으로 다시 한번 문의 주면서 저희에게 포트도 잘 점검해 보시고 잘 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SDI 매수해도 되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이상노 멘토님 이것이 단기적인 관점인지 장기적인 관점인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 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꼭 보시고 삼성 SDI 일관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진 멘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매수를 하시라 장기적으로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가격 밴드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얼마입니까? 16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16만 원 밑에서는 매수, 16만 원 위에서는 뭡니까?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죠. 현재도 포인트 똑같습니다. 지금 16만 6천 원인데요. 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16만 원 밑에 부분, 자, 이 가격대를 밑으로는 쉽게 빠지기 힘든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러면 거기 포인트를 잡으시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사면 마음고생할 수 있어요. 네. 차라리 16만 원 밑에서 무조건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바닥에 대한 포인트, 바닥 찾기에 대한 시그널이 떨어졌습니다. 2014년 1월 3일 날 이 시그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시그널을 기점으로 해서 갭 상승이 한번 크게 터졌습니다. 갭 상승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더 거래량 없이 다시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다시 또 강하게 돌파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자리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체에서는 실적이 엄청 안 좋게 나오기 이전에는 무조건 버티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려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곧 큰 시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에서 우리가 좀 더 대응을 하신 전략, 그래서 16만원 전후로 어느 정도의 매수에 대한 권역으로 임하시자는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수 의견 주셨지만 현재 자리가 아닌 16만 원 밑에서는 매수 의견 주셨고요. 16만 원짜리 위에서는 이익 실현해보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선유 멘토님과 어느 정도 의견이 동조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삼성 SDI가 제가 걱정인 건 이거예요. 저는 16만 5천 원 깨고 내려가면은 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당장에 매수세는 안 드렸었어요. 그렇죠? 팔지도 마시라 말씀드렸는데 16만 현재 어제 시장에서 16만 5,500원까지 저가가 잡혔었고 오늘 시장에서도 16만 5,500원까지 내려왔다가 거의 터치 수준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깼다가 올라갈 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매수세는 지금 못 드리냐면 보자면요. 기관들의 매도 흐름 자체가 좀 나와주고 있고 오늘 장에서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나와주고 있어요.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 포인트가 끝나줘야 됩니다. 끝나고 난 이후에 반등을 주면서 그때 다시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강한 매수가 들어올 때 그 포인트를 이용하셔서 들어가시면 가장 안전한 구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만약에 흐름이 깨질 경우에 좀 내려갈 수도 있는 포인트. 이성노 멘토님 말씀 주셨던 네. 16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16만 5천 원 깨고 내려간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그 중간 정도에서 다시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잡히면서 수급이 좀 들어와 줄 때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포인트 보시고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저희가 선상클럽에서 대표 종목으로 적금처럼 모아가 보자라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현재 자리에는 매수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고 추가적인 안정적인 자리가 올 때 두 분이 다시 한번 매수 가격 잘 잡아주실 겁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013-3366-0110번 같은 번호로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보죠. 네, 이번에는 CJ 매도해도 될까요? 둘둘둘 하나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매도하지 말자. 김선유 멘토님 단기 조정일 뿐이다 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주도주 패턴이다. 매도하지 말아보자라는 의견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CJ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둘둘둘 하나님 매수가 살펴보니까 15만 5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권역에 들어가 계신데요. 두 분 다 하지만 매도하지 말자,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에 동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상노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자, 이 주가라는 게요, 항상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현재 자리에서는 누가 맞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개월, 4개월 지나고 나면, 그놈이 나한테 정말 올바른 말을 해줬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CJ 지금은 사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매수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원화강세 수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룹 계열사들이죠. CJ 대한통운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제일제당 마찬가지고요. CJ 프레시웨이 마찬가지고 비상장 회사들도 다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자체에서 CJ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한 번 더 매길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 보시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번에 네 번째 돌파입니다. 네 번째 돌파 권역에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가 고점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자, 15만 9,500원이 신고가입니다. 지금 신고가를 벌써 달성을 했어요. 네. 달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 쉬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쉬어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죠. 이익이 지금 신고가를 나타냈다는 것은 쉽게 신고가를 낼 수는 없습니다. 신고가를 낸다는 것은 당연히 인위적인 돈이 투입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 돈이 상단에서 투입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세적인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에서도 돈이 투입됐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본다면,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지점은 이 13만 원짜리입니다. 13만 원짜리에서 지금 벌써 신고가까지 갔는 상태고, 우리가 지금부터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단기적인 반등 자리를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 가격대 15만 5천원, 15만 6천원 이 자리가 단기적인 반등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부터 13만 원대까지는 필수적인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CJ 같은 경우에는 짧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정리하시는 게 마음 편함이십니다. 네. 대신에 1년 뒤에 큰 성과를 조금 더 바라겠다. 나는 정말 이 종목으로 어느 정도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이 종목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 아니면 노후연금을 이 종목을 해결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1년 동안 보실 각오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CJ 원화 강세 수혜 주기도 하고 실적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될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의 마음가짐이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면 정리해야 되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이시라면 믿고 끌고 가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고요. 02-3153-1611번, 2612번 두 대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전화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확인해보죠. 네, 이번에는 이지바이오 매도해도 될까요? 6575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 비중만 좀 줄여달라는 김선희 멘토님의 의견이시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가끔 부분의 바닥 확인이 필요하다. 아직은 매도하지 말자 의견에 동조해 주셨습니다. 이지바이오 매수가 살펴보니까 8,200원에 30% 비중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수가 밑돌고 있어서 걱정이실 것 같은데요. 좀 안심해봐도 좋을까요, 김선희 멘토님? 오늘 사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 8,100원에 다 팔았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공개 방송에서 팔 때 매수를 하신 건지 참 이제 방송을 잘 안 보셨나 싶은데 22% 정도 수익을 냈어요. 네. 그리고 나왔거든요. 저희가 방송 주기만 10% 넘게 그쵸. 안겨드렸고 방송만 제가 12% 나갔는데 네. 공개 방송에서 22% 먹고 나왔어요. 지금 한국항공우주도 공개 방송에서 가져가고 있다고요. 네. 자, 그런데 이지바이오 지금 다시 좀 들어간다. 나쁘진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 걱정인 것은 제가 왜 매도 사인을 냈냐면 수급 꼬임에 약간 조금 보였기 때문에 보자면 그 당시에 이제 매도 사인 냈던 거는 이제 기관들이 좀 매도가 강하다. 최근에 매수하고 있지만 또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흐름을 보자면 약간의 뭐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주인이 없는 그런 흐름이 나와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보자면 오늘은 그래도 외인이 상당히 많은 물량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들이 조금 매도가 잡힙니다.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나가요. 약간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가져가도 될지에 대한 여부는 추가적으로 이번 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비중 자체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비중만 일단 좀 줄여보시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거 꺾여버린다. 30%신데 마이너스 10% 가면은 정리 못합니다. 그렇죠? 네. 10%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10% 간다? 정리할 수 있어요. 총 계좌에서 마이너스 10% 산 게 마이너스 10% 가면은 1%밖에 안 돼요. 계좌가 마이너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다고요. 그런 부분이 약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제가 볼 때는요. 비중을 좀 줄이신 이후에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5장까지 수급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기관들의 힘은 아니고 외인들의 힘에 의해서 지금 올라가는 게 64,000 순매수 중인데 외인들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약간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물량을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 만약에 5장 들어서 현재 이 수준 유지 못하고 플러스 2%대 내려간다. 그러면 정말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희 멘토님이 이미 저희 본방과 무료 공개 방송에서 20%의 이익 실현하신 종목입니다. 매수가 나쁘진 않지만 비중이 30%로 크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보셔서 10%만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한 가격이 궁금하시다면 방송이 끝난 11시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면 정확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실 겁니다.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한솔재지 매도해도 될까요? 0972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매도해보자. 김선희 멘토님 추세 이탈에 매도 후 재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로 멘토님 2분기 실적 확인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선상주 오늘의 두 번째 힌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시읒이 들어간 종목, 리을과 시읒이 들어간 종목 잘 찾아보시고요. 이상로 멘토님 시읒에 이어서 티귿과 비읍
언급이 들어간 종목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힌트가 어려운데 잠시 후에 힌트 추가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한솔재지 상담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00원이 매수하시고 비중이 30%입니다. 지금 손실 권역에 들어가 있는데 두 분 다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상루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한솔재지에 대한 업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펄프 가격 자체가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2분기에 과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럼 현재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애매하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 그런 의미를 조금 드리겠고, 자, 가격적인 권역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밑에 투매가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에 대한 신호가 떴거든요.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보시면요. 자, 지금 상단에 대한 부분 자체는 자,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바닥권역에 대해서 이런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2분기 실적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이 지지가 굳건해질 수가 있느냐 아니면 굳건해지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현재 포인트에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고, 차라리 현재 관점에서는 지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어느 정도는 손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더 리스크 관리에 중점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앞서서도 이지바이오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무료 방송이 중요한 이유는 본방송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으로 안겨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더 달성할지 말지는 두 멘토의 마음입니다. 그 이후로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정확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전 9시에 이상루 멘토가 진행하는 공개 방송, 그리고 11시에 진행이 되는 김선유 멘토의 공개 방송 많이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목소리 좀만 켜주시겠어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스카이라이프요. 스카이라이프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목표가하고 손절가요. 네, 현재 매수가가 얼마신데요? 25,000원에 30%. 25,000원에 30%, 지금 손실 권역인데 목표가와 손절가가 궁금하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죠. 네, 스카이라이프 25,000원이 매수가라고 하십니다. 현재 1% 낙폭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손실 권역이신데 두 분 다 매도 의견에 동조해 주셨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수급 고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로 멘토님, 단기 반등 살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 30%의 비중 들고 계신데요. 김선유 멘토님, 자세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비중이 사실 좀 너무 크세요. 비중을 30% 담기에는 현재 약간 조금 종목에는 모멘텀이 약화된 종목이거든요. 많이 좀 치고 올라가다가 조정 나와가지고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좀 잡히긴 했는데, 약간 조금 걱정인 것은요. 매수하신 구간 자체, 가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최근에 혹시 매수하셨나요? 아니면 한 달 전에 사셨나요? 최근에요.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자,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을 지금 약간 조금 안 보시고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보자면 25,000원대 가격대 보자면 기간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자리예요. 좋지가 않거든요. 기간 매도가 계속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가 언제부터 꼬이냐면은 7월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수급 주체가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개인들이 좀 사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주체가 지금 떠나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연기금이면 매수를 해주고 있다곤 하지만 또 많은 물량도 사주지도 않고 있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입장, 관망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타 업이 나가고 있죠.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외국인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비중 자체를 최소한 좀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30%다. 사실 조금 높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수급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한 3분의 2를 줄이셔가지고 10%를 현재라도 가져가시는 전략, 나머지 20%는 그냥 손절 처리를 하시고 깔끔하게 처리를 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정말 저라면은 그냥 전량 매도 처리할 것 같습니다. 다시 수급 들어올 때 같이 다시 들어가야지 지금은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좀 의견을 드려볼 테니까요.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손절하게 된다면 손절 라인도 궁금하시다고 하셨거든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시장 아마 5장 들어서도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현재 뭐 외인들이 소폭이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기관들의 매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깨지고 매도해라 이런 흐름보다는요. 뭐 굳이 잡아드리자면은 많이들 그냥 참고하시는 포인트 자체인 뭐 121선 정도가 깨지는 포인트인 뭐 24,100원 정도 이탈하면서 만약에 24,000원 이탈하면은 진짜 하락 나오는 포인트다. 이렇게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24,000원마저 이탈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김선윤 멘토님이시라면 전량 매도하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 주셨습니다. 어떻게 고민이 좀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좀 힘내시고요. 다음번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전화 상담까지 받아봤고요. 다음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해도 될까요? 0833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윤 멘토님 매수해보자. 오늘 실적 확인 후에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매수할지 말자. 실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0833님 저희 단골 시청자 분이신데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은 우선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바닥에 있는 종목을 이렇게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반등 자체를 좀 더 확인하고 가셔야만 어느 정도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은요, 시간 자체가 얼마나 걸리냐면, 최소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네. 그 정도를 감안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종목군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 또 언제까지 빠질지를 몰라요. 자, 제가 시즌1 때요,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바닥 시그널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여기는 바닥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들고 가는 종목군들이었거든요. 자, 결과치가, 제가 뭐 제 스스로를 조금은,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자, 항상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큰 폭의 상승세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있었냐면요. 자, 동서 같은 경우에도요, 시즌1에서 바닥 시그널이 드러나고 2월 4일이었습니다. 네. 시즌1에서 드러나고 난 다음에 지금에서야 이제 큰 폭의 상승세가 불어나게 됩니다. 자, 바닥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 기간 2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약 6개월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자,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같이 볼게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자, 여기에 보시면 바닥 시그널이 꾸준히 드러났죠. 그러면 첫 번째, 최초에 드러났던 부분이 2013년 6월 달입니다. 2013년 6월 달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대형주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도 아직까지 바닥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꾸준히 계속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또다시 이 기간 동안에서 또다시 1년, 이런 기간 자체를 좀 더 보고 난 다음에 행보가 길어지고 거기에 분출은 상당히 짧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가 확실하게 돌아섰는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그만큼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최근의 트렌드, 최근의 업황과 맞아 들어가는 트렌드가 드러나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차트를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0833님 우리 방송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데요. 이런 종목보다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0833님 지난주에도 현대상선 문의 주셨는데 좀 대형주 위주로 관심도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더 다행인 것은 포트에 담기 전에 꾸준히 저희에게 안전진단 받아보시고 포트 관리를 잘 해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상노 멘토님은 바닥 시그널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반등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니까 매수하지 말아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매수하자라는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삼성 엔지니어링 3% 수익률 안겨드렸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항상 추세 보고서 말씀을 드리고 수익 보고 나왔어요. 수익 잘 보고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추세를 잡았던 것은 12월 바닥이고 3월 바닥이었고 이때 6월 바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서 추천을 이때 드리고 나서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실적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매도 처리를 하고 나왔죠. 그래서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다시 이게 많이 밀리다가 올라갑니다. 네, 3% 정도. 자, 오늘 실적 발표가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실적 발표를 해요. 근데 예상치가 그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제가 하나 걱정인 것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쨌든 삼성물산에게 시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바닥에서 실적이 오늘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와준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반등을 주는 걸로 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저는 베팅을 하고 싶어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지만 실적은 지금 현재 오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네. 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3분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좋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조금 반등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매수를 절반 정도에 보시고 다시 조금 있다가 반등을 한 번 더 줄 때가 있을 겁니다. 조정 나올 때. 조정 나온 이후에요. 그때 한 번 더 반을 사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약간 첫 상승에 약간 위험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베팅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사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너무 큰 매수보다는 적정한 가격에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자라는 김선유 멘토님의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요. 잘 아시겠지만 013-3366-0110번으로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시청자 문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AT세미콘 매도해도 될까요? 5778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유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큰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매도해보자. 반등이 힘든 자리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의 의견이 정반대입니다. 5778님, 안녕하세요. 시청만 하다가 오늘 용기 내서 문의를 해봅니다. 손절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손절 구간에 계셔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자세히 상담해 주시죠. 먼저 김선유 멘토님이 해주실까요? 네, 자, 이 종목이 상장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최저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그냥 내려올 때까지 내려와서 더 이상 팔기도 힘든 상태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큰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실적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수급으로 볼 정도는 아닙니다. 실적을 열어볼게요. 자, 매출액이 계속 빠졌어요, 사실. 그래 주가가 빠졌거든요. 2011년, 12년, 13년 계속 내려왔는데 2014년 3월까지 1분기가 벌써 작년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흑자 돌아서네요.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적자가. 요 포인트 자체가 조금 바뀌는 시점이 아마 2분기 아니면 3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가를 이렇게 이 사장이 AT세미콘이라는 사장님이 이걸 이렇게 계속 꽂아 내릴까요, 과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빠질 데도 없는 상태인데, 그렇죠? 보세요. 매물대 자체도 가장 두꺼운 매물대 자체가 2,000원대부터예요. 없다고요. 제 매수가가 얼마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등을 주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 그 포인트가 한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제가 추세를 좀 많이 그리잖아요. 그 추세대로 한번 좀 만들어 보자면 그래도 바닥 포인트 구간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거의 이 정도 구간이에요. 그렇죠? 거의 이 구간에서 바닥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 번씩은 크게 튀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지금 구간대도 한 번은 나올 자리 같아요. 힘을 내셔야 됩니다. 더 이상 빠져도 파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실적은 올해부터 좋아지는 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쥐가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 묵니다. 이거 곧 물 차례 됐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계속 추매해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촉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촉이 아니고 진짜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은 긍정적인 접근.
힘내시고, 제가 볼 때 매수가가 높으실 것 같은데, 다시 시간 걸려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내시고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매수가 비중까지 잘 적어서 보내주셨으면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한 상담해드렸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반등이 힘든 자리라고 하셨는데요. 오늘도 네, 악역을 담당하셔야 될까요? 네, 실적 자체가 그게 사실은 매출액은 늘어났지만 다른 부분은 다 감소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당기순이익은 지금 더욱더 적자가 확대가 됐던 부분이고, 네. 영업이익은 도리어 빠졌습니다. 대신 매출액만 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업을 조금 자세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게요. 자, AT세미콘이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업체입니다. 그게 무슨 말, 패키징이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납땜하는 거예요. 납땜 접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패키징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쟁력 자체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가가 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바닥 시그널 자체가요, 일관적인 시그널이 있는 게 아니고, 자, 상단으로 갈수록 지금 하단으로 갈수록 계속적인 바닥에 대한 부분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 대한 시그널 자체를 돌파하는 과정 자체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바닥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만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차없이 그냥 정리하시고, 딴 종목군 많습니다. 딴 종목으로 조금 더 사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 만큼 추가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혹여나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1시간 가파르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상노 멘토님 오늘 좀 힌트가 어려워서요. 제가 조금만 힌트 추가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지금 사실, 그 기업이요, 중국에서 폭스바겐향 매출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기아차만 우리가 자동차 부품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이 기업은 폭스바겐 쪽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기업,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노 멘토님의 추가적인 힌트 받아보시면서 오늘 선상주 지금부터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1시간 가파르게 달려왔는데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 담아서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